골치 아픈 놈. 근데 골치 아파도 눈앞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하죠. 이걸 가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막내가 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방향을. 얘는 뭐죠? 식구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거나. 그리고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좀 못생기고 식구들은 괜찮게 그렸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우리 식구들 불만 없어. 엄마, 아빠, 오빠들 다 좋아.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정말 못났어.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등등등등. 이 아이는 자존감이 약한데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사실 아빠하고 나는 거리가 멀어요. 웬만하면 딸이 아빠를 좋아할 수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밑으로 그렸어요. 서열을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거리상의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데 이 나로서는 아빠가 좀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이제 들풀이 좀 있으면 그러면은 가정이 좀 평안한 그런 곳이 될 수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이제 자갈까지 없으면 이거는 아주 공허한데 공허한 걸 그리는 건 누구랑 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도 합니다. 장식이 많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화려한 아이일 가능성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다. 툭 하면 두들겨 팬다. 그럴 땐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늘을 다 떼버릴까요? 상어이빨을 그립니다. 문다는 거죠. 근데 이 폭력이 조금 더 지나치면 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그러면 내가 상어이빨을 갖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만큼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저기 미아리에 미아리국에 넘어가는 어떤 교회 교사 교회를 갔는데 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를 그렸는데 청년이에요. 가시만 남은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상처가 큰 거죠. 이런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가족을 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알 수 있죠.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집 평면도 그리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집이 어떻게 사는지 알죠? 방이 몇 칸인지. 그래서 평면도를 그리게 하고 누구 방인지 거기에 누구랑 같이 자는지 하면 관계를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어느 방에 있는지 TV가 어느 방에 있는지 그런 걸 가구를 그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방을 가지 않아도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또는 이 평면도를 옛날 거를 그리게 합니다. 너 태어났을 때, 너 초등학교 때, 너 옛날에 그러면 그걸 그려놓고 옛날 얘기하면서 가족사가 쭉 나올 수 있죠.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제 봤던 것이긴 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4개, 손가락 8개. 자, 이런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10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좀 내일로 넘기는 한이 있어도. 자, 저희 플라스크가 있죠. 저것만은 교수님이 했던 겁니다.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첫 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얘들아, 첫 시간 수업할 때 플라스크에 노란 오줌을 담아라, 자기 걸.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담아왔어요. 교수님도 이렇게 자기 교탁에다가 플라스크를 놨는데 노란 오줌입니다. 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등등등 얘기하다가 잘 보세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휘 저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빨았습니다. 학생들이 기겁하죠. 근데 다음 건 뭐죠? 자, 똑같이 해보세요. 학생들 손가락을 넣습니다. 휘 저었습니다. 쭉 빨았습니다. 교수님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맛이 어떠냐? 안 먹은 줄 아나 보죠? 먹었는데. 답합니다. 또 옆에 너는 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마지막 아이가 대답했는데 교수님 화를 벌컥 냈죠. 그 따위에서 어떻게 과학을 하겠느냐. 자, 똑바로 와라.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손가락을 넣습니다. 휘해졌습니다. 이렇게 빨았습니다. 과학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이는 그것을 하나를 놓지 말고. 하지만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누굴 위해서? 남편? 아들이겠죠, 그죠?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 어머니의 눈물을 과학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H2O 플러스 NA. 왜냐하면 물인데 좀 짭짤하니까. 자, 어머니의 눈물의 핵심은 뭡니까? 소금물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은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 발달 심리를 통해서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자, 우리 아이에게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암소 9마리 봅시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등 신부감에는 암소를 3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괜찮은 신부감은 2마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신부감은 1마리를 줘도 청혼이 허락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의사는 이 청년이, 이 부잣집 아들의 청년이 친구들과 붙어서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 걸 보았는데 청혼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끌고 나온 암소는 3마리도 아니고 9마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죠.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서 따라갔습니다. 마을 촌장집도 지나가고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집도 지나가고 마을의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걷더니 허름한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 노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가 크죠? 다리가 기나?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암소 한 마리에 청혼할 때 상대에 불과한데도 9마리를 데려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이 수군댔습니다. 심지어는 그 처녀가 마술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죠. 그 후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휴가가 있어서 그 마을에 다시 찾아갔는데 큰 사업가 되었던 그 옛날의 청년이 초대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청혼 선물로 과도하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빙긋 웃을 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한 여자가 찻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미소까지 있었습니다. 의사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를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긴 저 정도는 배워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 그때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처녀입니다. 의사의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사랑한 그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 또는 3마리 받았던 다른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져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청혼 때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해라, 외모를 가꿔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들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자기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아나들도 요즘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암소 9마리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녀와 꽃 파는 아가씨의 차이는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는가에 있다. 버나드 쇼가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됐어요.
마이 페어레이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나오죠. 저거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언어학자입니다. 근데 상류층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한 아가씨가 지나갔어요. 초라한 꽃 파는 아가씨였습니다. 그걸 보더니 언어학자가 내기를 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숙녀로 만들겠다. 친구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내기했습니다. 저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전 얘기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아가씨가 말을 하는 어투가 너무 경박하니까 언어학자잖아요. 구슬을 입에 물리고 그리고 말을 하는 훈련을 했어요. 석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다른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어요. 춤추는 시기가 왔습니다. 무도회에 이 여자를 데려가요. 그랬더니 왕자님이 뿅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하자, 춤추자고 같이 춤을 췄더니 다른 친구들이 다 몰라요. 변한 사실을. 결국은 소설은 그렇지 않는데 영화에서는 저 남자가 저 아가씨한테 프로포즈해서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게 마이 페어레디의 그 결론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버나드 쇼가 말한 겁니다. 저 승려가, 저 꽃 파는 여자가 바뀐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떠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변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 첫째, 얘는 암소 9마리야. 남들이 한 마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아이를 우리는 9마리 인정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입니다. 나는 몇 마리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마리짜리지만 9마리다 하고 그렇게 하려면 나도 생각해야지. 나는 몇 마리짜리일까요? 나는 한 마리일까요? 두 마리일까요? 세 마리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9마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나는 탁월한 교사야 하는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이번 교사대학 마칠 때 가지셔야 됩니다. 왜 탁월하죠?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면 그걸 복습하시면 탁월한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자료가 있으니까 미리 나는 탁월한 교사야 라고 약속하시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위대한 혁명. 어떻게? 얘는 변해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사적이거든요. 분명 오늘보다 나아집니다. 지각합니까? 지각 안 하게 될 거예요. 떠듭니까? 떠들지 않게 될 거예요. 무책임합니까? 책임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변하거든요. 얘는 변해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요, 하나 덧붙여야 되죠. 얘가 왜 변하죠?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아이도 변합니다. 내가 아이를 지난번에 대했던 거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대하시면 아이는 변한다고요.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이를 수용하시고 아이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아이에게 내 모든 걸 주면 그 아이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내가 변하면 아이가 변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반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학교가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의 모습은 많은 것을 나타나는데 질과 양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학교가 달라졌다. 숫자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강은 여기까지 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시계가 지금 저기 있는 시계가 18분? 25분까지만 쉬고 다시 이어서 4강을 10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가